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켈리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저희 빅토익 복합 베이지 테스트 2 문제풀이를 함께 해볼 시간인데요. 지난번 테스트 1 문제풀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30강을 통해서 여러 개의 단어들을 한번 외워봤는데 우리 초보 토익커들과 함께 제가 이 가장 골 때리는 이 머휘 문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면 되는지 오늘 팁을 살짝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책에서 외웠던 단어들 뿐만 아니라요. 그 단어들이 기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그러면 저희 어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보 토익커님들 ABCD 보셨는데 이렇게 단어가 다 다르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어가 다 다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get 해야 되는 첫 번째 힌트 뭐였죠? 이거 해석이 필요한 어휘 문제이구나. 거기까지만 보셔도 저는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겟하셔야 되는 힌트가 뭐라 그랬죠?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가요. A, B, C, D의 공통된 무엇을 보라. 이 품사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요. A, B, C, D에 들어가는 이 네 개의 단어들은 전부 다 형용사. 자, 그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이 survey라는 단어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고르세요. 이 중에서도 이 survey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찾으세요 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ABCD 중에서 자, vague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죠? 굉장히 흐린, 뭔가 좀 흐릿한 이런 뜻이죠. 자, 다음 B, renowned라고 하면 유명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comprehensive라고 하면 광범위한 아니면 포괄적인이라는 뜻. 혹은 spacious라고 하면 왠지 스페이스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spacious라고 하면 널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 survey를 가장 잘 수식해 줄 수 있는 말. 그러므로 comprehensive 아주 포괄적인 survey 설문조사를 carry out 실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정답 그래서 C, comprehensive라는 것이었고요. 제가 이 문제를 학생들에게 함께 풀어보고 정답률을 따져봤는데 실제로 1번 문제는 정답률이 무려 64.1%로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한번 외우고 나서 풀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거 만약에 틀리셨다. 단어 1강부터 30강까지 다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단어의 특징 한 번 더 알고 가면 좋겠죠? 자, 여기서 보고 갈 건 이때 주어, 마케팅 그룹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동사는 will soon begin, 시작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무엇을 시작하냐면 carrying out a comprehensive survey. 여기에서 아주 종합적인 survey 혹은 포괄적인 이 설문조사를 carry out, 시행하다, 실행하다. 우리가 perform이라는 단어, 수행하다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뜻을 가지는 carry out 같은 뜻이었죠. 그래서 그거 같이 생각하시고 of customers in downtown이라고 요 동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문제도 ABCD 보시면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는 이 명사 field, 분야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를 ABCD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찾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통해 가지고요. 빈칸한 분야에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일단 ABCD 보시면 형용사로서 여러분들이 일단 보기에 주어진 단어는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distribute, retired, particular, temporarily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갑시다. temporarly라고 하면은 일시적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반대말이 permanent, 영구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었죠.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자, particular이라고 하면은 특정, 어떤 특별한이라고 뭐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할 때 우리가 particular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retired, 적어도 이거는 오답이 될 것 같아요. 왜냐? retired는 은퇴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은퇴한 분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distributed라고 하면 distribute, 나누다 혹은 유통하다, 분배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distributed field, 뭔가 나누어진 분야 아니면 유통된 분야, 이것도 약간 해석상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전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를 체크해 보시면 패널 멤버들은 이라는 게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동사 was chosen,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자면요. 링컨 대학에서 이 과학 디베이트를 위해서, 뭔가 디베이트가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론을 위해서 패널 멤버들은 선택되었습니다. based on, 무엇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their contribution, 공헌도라는 명사가 나와 있네요. 자, 공헌도. 그래서 빈칸 분야의 공헌도에 따라 패널 멤버들이 선택되었다라는 뜻이니까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특정 분야의 공헌도에 따라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C, particular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됐었어요. 이 2번 같은 문제도요.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풀어봤을 때 정답률이 절반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정답률이 이제 59.4%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특정 분야의 공헌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찾아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답이 좀 극명해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더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도 아마 1, 2번 과 비슷한 유형이 되는데요. 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article, 기사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찾으세요 라고 해서 사실 durable이나 likely 같은 것은 거의 고르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제 정답과 오답 중에서 이제 C, sturdy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왔던 오답인데요. 이 durable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약간 좀 영구적인, 오래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자랑할 때 이 컴퓨터는요 굉장히 durable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 수명이 길고 오래가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이런 느낌의 단어를 나타낼 때 우리가 dura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likely라는 단어는 아마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얘는 아마 be likely to라고 아마 수거로 저랑 외웠던 기억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 sturdy라는 단어 아마 약간 조금 낯설었어요. 그죠? sturdy라는 단어는 단단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hard, 단단한 이라고 할 때 sturdy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brief는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간략한, 짧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짧게 얘기할 때 우리가 brief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짧게 얘기하세요 라고 할 때 briefly라는 부사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빈칸 자리에 빈칸한 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문장에서 주어 무슨 Delaware Times라는 신문사는요. 동사 intend는 의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무엇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To publish는 동사로서 출판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빈칸한 기사를 출판한 계획을,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about 이하로는 뒤에서 앞에 있는 이 article, 기사를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단단한 기사보다는 간략한 기사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3번 역시나 정답이 debrief라는 것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 brief라는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 오답률 중에서 A, B, C 중에서는 그나마 C를 골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sturdy라는 단어는 뭔가 딱딱한, 단단한이라는 단어로서 다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 문제를 푸실 때는 특히나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일 때는요.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디벨롭먼트, 개발 프로젝트 기사, 신문사, 뭐지?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을 하니까 뭔가 오래가나? 이러면서 에이 막 이렇게 고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휘 문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푸세요. 문장에 있는 단어, 내가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거나 조합해서 문장을 새로 재창조하여 그리고 내가 그 재창조한 것에 가장 어울리는 것을 골라내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런 텀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 4번 문제가 집중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8개의 문제 중에서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번이십니다. 그래서 8개의 문제 중에서 내가 만약에 4번을 틀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풀었던 것 중에서 나 4번 맞았다. 굉장하신 거세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자, 여태까지 풀었던 1번, 2번, 3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있었던 해석을 하는데 조금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던 문제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4번 같은 경우엔 보시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명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 B, C, D 중에서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를 찾아내라 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 왔다 갔다 해석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럴 때 뭐 보시냐면요. 이런 거 영업 비밀인데 말이지. 자, 이 명사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걸 찾으실 때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나 이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는요. 이렇게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뭐 전치사구라던가 아니면은 분사 같은 것들이 쓰여서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럼 저희도 이번에 한번 볼까요? 자, 나오미 쉴링스라는 사람은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사 is, 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an experienced music video director, 아주 경험이 많은 뮤직비디오 감독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봤는데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 with a 빈칸. 자, 빈칸이 있는 사람이에요. 빈칸이 있는 경험이 많은 뮤직 디렉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수식하는 말이 뭐냐면요. for. 자, 무엇 때문에 incorporating. 자, incorporate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포함하다, 안에 넣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A를 in B. 자, A를 B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서. 그래서 A 자리에 들어가는 거 추상적인 컨셉을 그녀의 작품에 포함하는, 내포하는 것으로서 빈칸을 가지고 있는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래.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A, B, C, D 중에서 찾아봅시다. 자, 경험이 많고 난해한 컨셉을 그녀의 작품에다 포함시키는 아주 reputation이라고 하면 평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reputation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유명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B, confirmation이라고 하면은 확신이라는 뜻이고, 다음 C, recognition이라고 하면은 인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ollection은 아시죠? 우리가 수집 이런 거를 collection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전치사 for 이하가 이것을 이 아주 난해한 컨셉을 그녀의 작품에 incorporate, 내포하는 것으로서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을 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정답이 A가 됐었죠. 실제로 정답률이 절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었던, 이제 어느 정도 좀 토익 공부를 했던 사람들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정답률이 절반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그래서 나름 괜찮죠? 남들 다 틀리는 거 나도 틀렸으니까 이 문제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좀 위로를 하시면서 다음번에는 이거는 좀 맞춰보자고요. 다음번에. 자, 다음 거 갑니다.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5번 문제는 안 틀리셨을 것 같아요. 만약 제 수업 안 듣고 그냥 이 5번 문제 풀다가 나 이거 이래서 틀리신 분들이라면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 5번 문제는 사실 해석까지 필요가 없죠. 그래서 5번 문제는 제가 어떤 팁을 드렸을 거예요. 수업을 하다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요. 사실은 힌트 보시고 바로 정답 찍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야. 자, 바로 힌트가 뭐냐면 바로 are applied라는 바로 이 동사의 시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이 복화 강의에서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게 마치 무슨 문법 문제처럼 어떤 특정 시제와 함께 가는 단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익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냐면 반복을 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현재 시제가 반복을 뜻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고를 때 약간 반복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여러 번 일어나는 느낌의 단어들을 골라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라고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그 힌트를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are applied라고 하면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반복을 뜻한다. ABCD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반복, 그러니까 2번 이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체크해 보시면 바로 그게 뭐밖에 없습니까? 이 routin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routin이라는 단어는 여러 일상적으로 뭐 아니면 주기적으로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시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 역시나 이제 정답은 B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거의 다 이 문제를 생각도 하지 않고 B 이렇게 고르셨던 것 같고요. 이 단어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이제 이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엄청 고민하시다가 alternative라고 하면 뭐 대안에 이런 뜻이고 아니면 expired라고 하면 만료된 그다음에 knowledgeable이라 그러면 뭔가 지식이 많은 이런 뜻이니까 왠지 업데이트가 뭐 된다 그러면 뭔가 만료돼서 업데이트 되나 이러면서 이제 C 이렇게 고르셨던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꿀팁 하나 드렸어요. 5번 같은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현재 시제랑 같이 가는 거, 미래 시제랑 같이 가는 거, 과거 시제랑 같이 가는 거,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가는 거 이렇게 각각의 시제별로 같이 가는 표현들 강의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로 가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는 제가 별표 하나 붙여놓고 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6번 문제도 역시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ABCD 볼게요. 자, eventually라는 단어를 보시니까요. 이 단어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죠. 네, 저 eventually 부사로서 결국에 accordingly라는 부사는 그에 따라 그 다음에 frequently라고 하면 빈번하게 자주라는 뜻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specifically라고 하면 특히라고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 문제 중에서도 부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부사 어휘가 나오면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 6번 문제도 오답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해석하셔야 아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product should be packaged. packaged라고 하면 이제 포장되다라는 뜻이죠. 자, 상품은 포장이 되어야 된대요. properly. 적절하게 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Before, 뭐뭐 하기 전에 they leave our warehouse. 우리의 warehouse라고 하면은 창고죠. 우리 창고를 떠나기 전에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건 프로덕트, 상품이죠. 그래서 상품이 창고에서 leave, 출하되기 전에 적절하게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자리에 어떤 부사가 들어가고요. Those that are being shipped internationally 라고 이렇게 뒤에서 앞에 those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네요. 여기에서 those는 무엇이냐면 바로 product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외국으로 배송되는 상품들은 빈칸하게라고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외국으로 외국으로 배송되는 상품들은 특히나 더 철저하게 배송이 되어 그 패키지 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D, specifically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정답률 39.1% 무려 이제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거를 거의 다 틀렸고요.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부사 어휘를 찾는 문제는 문장 전체를 해석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7번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뭐 디자인 아실 거고요. 가이드 아실 거고요. 자, accommodate라는 단어는 우리가 수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수용하다라는 뜻 말고도 숙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호텔을 또 다른 말로 accommodation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propose 동사로서 제안하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in order to. 우리 토익 공부하면서 in order to 모르면 말이 안 되죠. in order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전시회를
빈칸하기 위해서 recently renovated 최근에 수리가 됐대요. 자, 그러면 그 메인 전시실이요. 최근에 수리가 됐대요. 더 많은 전시회를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수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석상 가장 알맞은 것은 C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률 70%. 그래서 만약에 이제 6, 7번 틀리신 분들은 어머 이거 나 빼고 다 맞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사실은 제가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려봤더니요. 이거 별로 안 틀리시더라고요. 자, 8번 빨리 볼까요? announcement라 그러면 우리가 발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거죠. 동사 announce에서 파생이 된 명사고요. 다음 process 뭐 절차, 과정, admission이라고 하면은 입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ransaction은 거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체 문장을 보시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학생들이 많이 아는 free 무료 빈칸을 receive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주어를 볼까요? visitors. 그래서 방문객들은요. 여기가 이제 장소죠. 방문객들은 무료 빈칸을 받게 됩니다. 무료 발표, 무료 절차, 과정, 무료 입장, 아니면 무료 거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any live concert. 그래서 콘서트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드미션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8번 정답률이 무려 84.4%. 여러분들도 이건 맞추셨죠? 혹시 나머지 애속하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 그 근처에서 힌트 골라가지고 정답 이렇게 고르시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테스트 2에서 여러분들하고 8문제 함께 봤고요. 그 8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2문제 제가 딱딱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정답률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면서 대부분의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정답률을 보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끊임없이 자기와 함께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끝내시면 안 되겠죠. 적어도 이 예문에 나와 있었던 단어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강의를 다 듣고 이 문제풀이를 들으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이거 놓쳤다. 다시 그 강의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단어 다시 한번 외워보시고 예문 한 번만 더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테스트 3에서 여러분들 그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